라임 프렌즈. 마리 퀴리. 오래전 여성 과학자가 많지 않았던 때, 여성이 어떻게 과학자가 되느냐는 편견을 깨고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어요. 바로 마리 퀴리인데요. 그녀의 위대한 업적은 어릴 적 작은 꿈에서 시작되었답니다. 1867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퀴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과학 선생님이었던 퀴리의 아버지는 그런 딸을 기특하게 여겼죠. 우리 딸, 지금 네가 가지고 노는 것들이 뭔지 아니? 이건 실린더, 이건 비커, 이건 스포이드요. 실험기구들을 벌써 다 익혔구나. 그런데 아빠, 이것들로 뭘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기구들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해낸단다. 아, 과학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네요. 그렇지. 저도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도와줄래요. 우리 딸이 과학자가 되면 이 실험기구들을 물려줘야겠구나. 정말이죠, 아빠? 우와, 신난다! 퀴리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낮엔 일을 하고 밤엔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 있는 유명 대학에 합격했죠. 당시엔 여성이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어요. 내 딸이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다니 이보다 기쁠 수가 없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과학자가 될게요. 퀴리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피에르를 만났죠. 당시엔 여성이 결혼 후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흔치 않았어요. 하지만 퀴리는 남편 피에르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지속해 박사에 도전했어요. 여보,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해요. 그래, 연구하고 싶은 것을 찾았나요? 베크렐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우라늄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이 빛을 내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당신을 도울게요. 새로운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퀴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연구를 하던 중 막다른 벽에 부딪힐 때마다 퀴리와 남편 피에르는 서로를 격려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를 하던 퀴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아니, 그 빛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륨이라는 금속에서 나온 빛이에요. 이렇게 강한 빛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떠한 물질에서 얼마나 강한 빛을 내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퀴리는 이 빛을 방사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신비한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여 마침내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두 가지 원소를 찾아냈어요. 라듐으로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기존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하기 힘들었던 병들을 라듐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회사에서 퀴리 부부를 찾아왔어요. 당신 부부가 라듐을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라듐 만드는 기술을 우리 제약회사에게 팔면 평생을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던 피에르는 제약회사의 제안에 기뻐했죠. 퀴리 부부는 연구에 몰두하느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험실도 없어서 난방도 안 되는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사용했죠. 하지만 퀴리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 기술을 팔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발견하긴 했지만 이건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과학은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해요. 퀴리 부부는 라듐 만드는 기술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공개했어요. 그 공로로 퀴리 부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죠. 퀴리는 특히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였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 피에르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퀴리는 남편과 했던 연구를 힘들게 혼자서 해야 했어요. 퀴리의 딸은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연구를 그만두기를 바랐죠. 어머니, 이제 그만 편하게 지내세요. 이미 어머니 덕분에 사람들은 암과 같은 큰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고맙구나, 내 딸. 나를 걱정하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과학자로 살고 싶단다. 퀴리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연구를 거듭했어요. 마침내 더 순수한 라듐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 업적으로 퀴리는 또 한 번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노벨 화학상이었죠. 퀴리는 2개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연구를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의사는 당분간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퀴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나자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주기 위해 전쟁터에 가겠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어머니 몸도 안 좋은데 전쟁터에 어떻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군인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단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퀴리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아픈 병사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사람들은 그런 퀴리를 보며 감동했죠. 다른 과학자들은 한 번도 받기 힘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퀴리의 목표는 오직 겸손한 연구자이자 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퀴리는 그녀가 사랑한 신비한 빛이었던 방사선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에서 걸린 불치병으로 1934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퀴리의 연구와 희생을 통해 이뤄낸 업적은 현대 과학과 의학에서 아직도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답니다.